간만에 명인 명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척 아껴두었던 조선시대의 한 명필 서예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그림 속 인물인데요.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왼손으로 붓을 잡고 있죠? 게다가 지필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분은 노년의 왼손으로, 그것도 악필법으로 붓을 잡으신 석전 황욱 선생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왼손잡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글씨를 쓰게 된 연유를 알기 위해 그의 유년 시절부터 한 자락씩 함께 음미해 볼까요? (1898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유계와 사서삼경 등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20대 때는 금강산 돈도함에 들어가 10여 년간 서예에 정진했는데요.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으니 아마도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필묵으로 달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검은고와 글씨에만 의지하는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행서 분야에서 뛰어난 경지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은 65세 무렵, 그의 서예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서예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전증이 그를 덮쳐온 것이지요. 평생을 서예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서예가에게 수전증이라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서예 인생이 끝났다면 저희 켈리아트에서 이분을 소개해드릴 일은 없었겠죠. 그는 다시 힘을 내 붓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쌍구법으로 붓을 잡았다면 이제 손바닥으로 붓대를 거머쥐고 꼭지 부분을 엄지로 꽉 눌러서 붓을 고정시키는 일명 악필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악필은 나쁠 악자가 아니라 소나귀 악자를 쓰는 것이지요. 10년쯤 지나 악필에 익숙해진 석전 선생은 70대 중반이 되어 창암 2, 3만의 필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암의 글씨는 구름이 떠다니고 물이 흐르는 것 같다 하여 행운유수체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노년에 새로운 서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악필법의 특성상 정밀한 획이나 엄정한 모양을 요구하는 전서, 예서, 해서 등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획을 단순화하고 행간의 운율을 살려 격을 유지하는 행초서로 방향을 정한 것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필법이 이뤄지며 80세가 넘는 나이에 그는 한 번 더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허공에서 스스로 굴신하는 근육처럼 그의 글씨는 괴이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3절은 그의 유동하는 획 안에서 용의 비늘 같은 질감으로 나타났지요. 사람들은 그의 변신을 보고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6세 무렵 수전증은 그의 팔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고난이 찾아들 때 슬슬 붓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석전이라는 집념의 서예가는 붓을 왼손으로 옮겨 잡았습니다. 이른바 전무후무한 좌수 악필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인 듯 어설펐지만 그의 눈은 글씨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먼저 달려나가면 손은 뒤에서 디딤하게 따라오는 것이었죠. 그는 될 때까지 쓰고 또 썼습니다. 90세에 이르자 좌수악필도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죠. 보통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글씨의 우측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데 왼손 글씨를 쓰면서부터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는 좌우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교차되며 글자들이 어깨춤을 추는 듯한 재미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1974년부터 1991년까지 해마다 전시회를 여는 기염을 토하며 서예 인생에서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정치인들도 석전 선생의 전시를 관람했다고 하니 당시 서예계에서 그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도 그의 작품들을 풀어 감상해 보겠습니다. 금산사에 있는 대적광전 편액입니다. 현판 글씨는 힘을 가장 골자로 보기에 그의 웅근한 필치가 더욱 돋보이네요.
그래서인지 주로 활동하셨던 전주에 다수의 현판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히 압도적인데요. 초서이면서 그 안에 예서의 뼈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글씨가 컸다가 작아지며 가늘어지는가 하면 굵어지고 머무는 듯 하다가 치달리기도 하고 웅크렸다가 이내 뛰어오르는 그 붓질이 삼엄하면서 장쾌합니다. 이 작품은 글씨가 꿈틀대며 오른쪽 어깨가 살짝 솟은 것으로 보아 우수 악필서로 보여지네요. 수전증의 떨림을 이토록 장엄한 3절로 소화할 수 있다니 선생의 노력과 예술혼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일물관 만물, 한 가지 사물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통찰하라. 이 의미가 글자 안에 오롯이 박혀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역대 서법이나 기교를 완전히 초월한 꾸밈없이 순박하면서도 기세가 넘치는 획질에는 오랜 세월 유계를 다져왔던 그의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석전 황욱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병마와 세월이라는 시련을 초인적 의지로 넘어서며 대체 불가의 독특한 일가를 이룬 노익장 서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후대의 서예인들에게 남긴 말씀을 음미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곱게 보이려는 글씨보다는 버피를 섭렵하고 정심으로 써야 하며 욕심 없는 정자를 많이 써야 그 나름대로 자기의 창작사가 되는 법이요.